오창익의 뉴스 공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요맘때면 정부 기념일이 매일처럼 이어집니다. 4월에만 15개의 정부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챙길 게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라도 생각해보자는 취지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헌신하는 과학자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돌아가신 한승원 변호사님을 기억하며 4월 21일 오창익의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 국회의장의 시간으로 다가온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 여러 뉴스들 정리해드리고요. 오창익의 창에서는 검찰개혁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픽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국민의 대표를 모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과 대응 방안 모색 등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에 만나는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검찰개혁 문제 또 지방선거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동 후디스 SD 바이오 센서가 함께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모두가 흔들리던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기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진단키트 스탠다드 Q SD 바이오 센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예, 5시 브리핑 보도국 맹형준 기자 그리고 바른언론 실천연대 김기만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바른언론 실천연대가 지난 화요일 4월 19일에 출범한 신생단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바른언론 실천연대는 전부 퇴역한 언론인들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약 50명 되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고광원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랄지, 네, 서울신문 사장도 하셨죠. 서울신문 네. 또 정찬영 YTN 사장이랄지 네. 사장을 역임한 분만 한 7, 8명 되고 네. 대부분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방송의 경우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편집인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이 언론을 좀 혁파하자. 첫째 화두는 언론 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언론 후배들이 너무 지금 잠에서 지금 못 깨고 있는데 후배들을 좀 일깨워주자. 언론을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발동을 건 그런 새로운 네, 네. 언론 개혁 운동단체입니다. 네, 언론인이었던 분들, 그렇습니다. 또 언론에 네.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분들이 언론 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은요 언론인들이 네. 퇴역했어도 전부 현역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도 있고. 저도 지금 제가 기자라고 블로그도 생각합니다. 있고. 네, 네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맹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정의를 위한 꼼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속보로 들어왔던 민영배 의원 탈당 예.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건데 지금 후폭풍이 좀 거세 보이고요. 당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좀 반대를 했고요. 이 반대는 뭐 어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좀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면서 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박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조급함이 우려스럽다라고 했고요.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위장 탈당에 대해서 경악이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이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비판은 좀 따가울 것 같은데 예. 양향자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는 대목에서 보면 약간 한 발 더 나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요. 지금 숨가쁜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서 그리고 전체 회의까지 거쳐서 바로 내일 본회의까지 직행하겠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도 이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배진규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중재안을 좀 제시를 했어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한 당론이다라고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되 이 수사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인수위가 조금 전에 좀 입장을 발표를 한 게 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면 검찰개혁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미리 했습니다. 밝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셔요? 예, 저는 정치에서 뭐 항상 정도라는 게 있죠. 그러나 양당이 다 그동안 정도를 지켜왔느냐 아니거든요. 물론 꼼수라는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배수진입니다. 네. 지금 전쟁에서 상대방은 총포, 뭐 대포, 화약 다 지금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요. 정확히 보면 윤석열 당선자한테 있습니다. 왜냐? 법무장관을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은 전면전 선포입니다. 이건 한동훈 고검장. 한동훈 네. 아니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근데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거죠. 네네. 법무장관을 제가 임명했다는 직함을 것은 달아드린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잘 기억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A 검사장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는 독립수사다. 내가 그를 중앙지검장에 쓰면 안 되겠느냐. 그게 한동훈입니다. 네네네. 근데 누구나 한동훈은 중앙지검장 아니면 성남지검장 가겠구나.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을 하면 문재인 잡으러 가고 성남지검장을 하면 이재명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법무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둘 다 잡겠다는 거예요.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검수완박이 왜 나왔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상대방이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게 뭐 주급하다? 지금 민주당 안에 조홍천, 박용진, 이소영, 양향자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3명이고 이소영이가 조금 느닷없이 나왔는데 이소영 의원이. 지금 한가한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검수완박 오늘 안건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내일 즉각 본회의해야 됩니다. 5월 달로 넘어가면 거부권이에요. 네. 이거 생살 여탈권이 달려 있어요. 네, 거부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수위도 밝혔으니까 앞으로의 수순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들으시면 이렇게 뭐 진영이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고문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뭐라고? 우리 법조 격언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전면적으로 달라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수사처럼 대통령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이 전부 논두렁 시계랄지 네네. 나중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제가 초대 게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면은 그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3조 원을 조성했다. 이런
바다 이야기가 그 노무현 사행성 대통령 게임. 네, 게임이죠. 도박 게임. 네. 그렇습니다. 오락실 네. 같은 데서 하던. 그때 네. 13명이 자살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네. 그때 검찰이 특수부 70명을 동원해서 6달을 뒤졌습니다.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네네. 검찰이 그렇습니다. 한번 검찰이 맘먹고 달려들면 정말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네. 민주당은 이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측면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 측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포장하는 얘기고요. 예. 사실 제가 프랑스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마는 프랑스나 모든 선진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상했던 거예요. 검찰한테 모든 걸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이건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느냐? 이건 논의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검수완박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숨은 뜻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 고문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겠냐 식으로 털기 시작하면 후폭풍이나 역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털어댈까요?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썼다는 것은 그런 뜻을 이미 밝힌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한동훈은 49살에 법무장관 갈 정도의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잖아요. 네. 몇 단계를 좀 승진시켰습니까? 원장도 뛰어넘어 검찰총장도 뛰어넘어 원래 중앙지검장을 시킨다고 하는 사람을 왜 법무장관을 시킵니까? 이건 자기의 제일 정말 자기 말을 잘 듣는 최고의 칼잡이 네. 그냥 제가 직접 데리고 국무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매일 지시하고 직접 자기가 이걸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민주당 소식도 하나 더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박주민 의원 모두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일까지 이제 추가 후보 등록 기간을 좀 열어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의 인물이 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송영길, 박주민 후보는 컷오프 됐다가 다시 살아난 형국이네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러면 이제 6명의 후보가 남아 있고요. 예. 내일까지 추가로 누가 나오겠죠. 네. 네. 인사청문회도 관심인데요. 네, 인사청문회 시간표 지금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확정된 거는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28일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2일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요. 다음 달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들으니까 현직 의원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는 후반부에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또 하나 김 대표님, 네. 이 중에 뭐 낙마할 것 같은 사람 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꼽는다면 100% 낙마가 확실한 것은 아이고, 인준 네. 투표를 거치는 한덕수 총리 후보. 그렇습니다. 예, 이건 100% 낙마입니다. 네. 그다음에 100%. 네네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초기에는 기류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를 제청을 했는데 우리가 인준을 부결할 경우에 국민들의 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새 있었는데 정부가 새로 양파처럼 드러나는 게 네.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아니 김앤장에서 19억을 받았어? 조금 있다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회장하면서 23억을 받았어? 역대 총리를 그만두고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에 4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른 직급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한덕수가 유일합니다. 자, 국회의장 그만두면 국회의원 합니까? 기자님 어떠세요? 안 하죠. 국회의장 그만두면 은퇴하죠. 그렇죠. 네. 총리 그만두면 다 봉사활동합니다. 네. 그 화려한 한승수 총리조차도 지금 시그니스라는 네. 그런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덕수 씨만이 총리가 직급을 바꿔서 네. 뭐냐면 그 장관 직급인 그 주미대사로 갔고요. 예. 그 다음에는 민간 무역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무역협회 회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총리로서는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자리예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런데 2번씩이나 갔지 않습니까? 이런 총리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걸리고 네. 김앤장에서 4년 3개월이란 것은 자기가 45년간 관료로서 일했던 모든 네트워크, 모든 정보를 다해서 로비스트한 겁니다. 100%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고향을 26년간 계속 속였잖아요. 전주 출신인데 26년 동안 서울이라고. 이건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마지막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비참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7일간의 장례식에 미국 대사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거의 그 충청도 사람들이 표현한다면 비인간입니다. 이것 근데 이미 민주당은 아니, 기류가 미국 대사로 가 있으면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것일 수 있잖아요. 외국 대사들 내가 친구들 네. 많은데요. 아, 자기의 어떤 그런 뭐 부모 때는 물론이고 네. 자기하고 귀한 인연이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외무장관한테 보고하고 다 왔다 갑니다. 1박 2일. 더군다나 그래요? 마지막 총리가 네. 그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조문을 오지 않는다. 이명박 네, 일단 눈치 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예측- 정호영도 낙마한다고 봅니다. 정호영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은 그 당에서 스스로 정리합니다. 네. 그 둘이라고 봅니다. 두 명이 낙마할 거다. 네. 이것도 확률은 100%.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 기자 또 다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유퀴즈 모든 네, 책임은 네, 네. 내가 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방송된 TVN의 인기 예능 토크 프로그램이죠.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유재석, 조세호 씨고요. 윤 당선인은 이제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리는 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숙면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잠이 안 온다는 얘기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각에 따른 후폭풍, 뭐 검찰 개혁 이슈도 있겠고 또 국정과제도 발표해야 하니까 뭐 일들이 많죠. 그리고 된 초기에는 집무실 이전으로 좀 논란이 컸고 신국 권력 갈등도 좀 겪었습니다. 뭐 그런 고심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지금 예, 뭐 언론이 뜨거운 네. 거는 방송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맞습니다. 출연을 둘러싼 논란 뭐 이런 예. 게 있는 거죠. 그 방송을 보면은 이 진행자도 이 당선인의 출연을 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나와요. 뭐 갑작스럽게 뭐 추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작진이 좀 어떤 압박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혹 제기인 건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제작진에서 고사하는 바람에 출연이 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예. 네, 확인이 됐군요. 그게 이제 CJ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출연 의사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제작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당시 요청을 했었고 제작진이 고사를 해서 제작진의 입장을 존중해서 안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게시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정권의 나팔수냐, 일반인 이야기 듣는 예능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좀 뭐 솔직한 모습 보기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이 문 대통령은 이 출연이 뭐 거절됐었다라는 보도를 최초로 했었거든요. 근데 현 CJ E&M 대표이사 이력에 주목을 했어요. 강호성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이다. 이게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혹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은데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인권 변호사 1세대라고 할 만한 분인데 한승원 변호사님이 돌아가셨죠. 네, 네. 예. 네. 한 변호사님은 저도 지금 빈소에서 오는 길인데요.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의 계보가 첫 번째가 이병림 변호사, 한승원 변호사, 그다음에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인데 홍성우 변호사도 3월달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인권 변호사의 거의 이제 종언을 고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그리고 이동명 변호사님, 또 예. 유현석 변호사님 같은 네네네. 분들도 엄청나게 네.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고 한승원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너무 애통하다. 후배 변호사 또 법조인에게 큰 귀감이 됐던 분이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또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면서
삼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보탠다면 이 정말 한 변호사님은 변호사자 시인 시집을 4권이나 낸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변을 만들었고 민족 작가 문학 작가회의를 창립했고 1988년에는 한겨레 신문 창간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인권 변호사 1세대로 활동하셨던 분들 이돈명, 유현석, 한승원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바른언론 실천연대 김기만 대표님 또 맹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과 뉴스를 바라보는 오창익 앵커의 시선, 오창익의 창. 야당과 언론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란 말을 씁니다.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한 손에 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을 굳이 검수완박이라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못마땅하다는 뜻이죠. 야당은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 보복이라도 할 참이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들은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는 것처럼 검사도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가 꼭 따라붙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재판도 수사 기소와 함께 한 기관이 맡으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입법과 사법까지 맡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런 효율을 거부합니다. 공무원들의 선의만 믿고 권한을 함부로 맡겼다간 일꾼이 주인을 배신하고 오로지 제 입속만 차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빌려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거꾸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합니다. 상권 분립을 하는 까닭, 크고 작은 권한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나눠주어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하는 까닭이 바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인권 보장도 가능해집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손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쪼개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검사만의 기득권, 현직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퇴직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이상한 전관예우의 현실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검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정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검찰개혁, 하여튼 시각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국회에서의 다툼, 경쟁도 아주 치열해진 것 같고요.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검수완박 입법 강행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교우시죠? 예, 안드레아입니다. 네. 예. 그럼 우리 부활 축하 인사부터 좀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우리 그 가톨릭에서도 부활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그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보는 그런 네네. 일이 지난 일요일에 있어가지고 제가 부활절 미사를 참 오래면 못 갔습니다. 저런,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카톨릭의 주요 주간인 만큼 전부 성스럽고 그리고 평화롭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네. 부활 축하드린다는 이준석 대표님 말씀이었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의 마치고 오신 거죠. 당대표 준준위원 예. 연석회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당 세가 그 의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서 그 국민들의 사실상의 어쨌든 그 수사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글자로 정리하자면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속수무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중차대한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은 저희가 의석수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이 사안을 또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제 회기를 사실상 네. 저희가 쪼개게 되면은 회기를 뭐 하루짜리로 계속 쪼개버리게 되면은 원래 필리버스터를 해도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네.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제 선진화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의 활용은 저희 무조건 하겠지만은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170석 이상의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조금씩 그 지도부의 강압적인 어떤 그 통과 분위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양심에도 어느 정도 의존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뉴스 해설을 하면서 그런 게 약간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고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이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현실에 있죠. 현실 정치에. 있죠. 예.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좀 그거는 네. 자신들의 논리에 너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원래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게 그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과의 업무 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이 임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등으로 굉장히 검찰총장의 수사에 개입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기획수사나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극적인 좀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겁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보임되었다면은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관 마치고 언제든지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자리를 영전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마치고 난 한동훈 후보자가 뭐 갑자기 검찰총장을 가거나 아니면 실제 수사하는 일선으로 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가 수사 검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법무행정을 기획하는 그런 공무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본인들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하던 것을 떠올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 교정 업무도 다루고 출입국 그렇죠. 관리나 뭐 인권 업무를 다 그렇죠. 다루는 중요한 책임자니까요. 검찰 업무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건 만약 검수완박 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거라면 그렇게 풀어가시는 방식은 어떠세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본인들이 네. 적폐청산을 했지 정치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종이장 하나만큼 얇은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뭐 신뢰를 심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뭐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장동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인물이 연루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이 정치 보복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실제로 정치 보복에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 열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수사 사안들은 정치 보복보다는 실제로 국민들도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모시고 사실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예. 합당도 했죠 최근에. 예. 네, 지금 잘 된 거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존속 정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뭐 보게 되면은 의석이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3석이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있고 또 최현숙 의원도 있지만은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라기보다는 이번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네, 네. 굉장히 국민의힘의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은희 의원은 예전에 2021년이죠. 그때 5월쯤인가요?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럼 1년 사이 이런 급격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권은희 의원은 그거 말고도 국민의당 안에서 좀 이견을 많이 보였던 거였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곳에서 이 의석이 3석 정도 있는 정당이지만은 그래도 의견은 좀 통일시켜서 이런 데 나서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의원이 3분이시다 보니까 막 한 분은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원내대표고 막 이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자격으로 무슨 4당 회의에 가가지고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어제 그제 바로 이제 합당에 동의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의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신 안철수 대표나 뭐 최현숙, 이태규 같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권은희 의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빠르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견을 보일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뭐 탈당해라, 제명해달라 이런 네.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명을 하든 탈당을 하든 실제로 저희 다 합당 실무가 마무리되기 전에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권은희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국민의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상관 없으신 거죠? 저는 안철수 대표와 불편한 관계라고 지적하는 아니면 그렇게 보는 언론들이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익살스럽게 톰과 제리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결국은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화의 톰과 제리라는 그 만화에서 보면 고양이인 톰과 그리고 이 쥐인 제리가 매 편마다 자기들만의 콩닥콩닥하면서 어쨌든 아웅다웅도 있고요. 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항상 뭐 어린이 만화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예. 그런데요. 예. 톰과 제리면은 톰이 고양이, 예. 제리가 쥐죠. 예. 근데 매번 등치 큰 톰이 제리한테 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면 뭐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 제가 말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YS와 DJ는 평생 동지이면서 또 때로는 경쟁자였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YS와 DJ 두 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취임하시고 민주화를 이뤄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따로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저에게 설마 경쟁 의식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합류한 이상 저는 이 안에서 저희가 조정 못할 이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오늘 아침에도 예. 우리 박경석 대표를 네. 비롯한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네. 분들이 지하철 시위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님이 뭐 비문명 이런 말씀도 했던 것 같고 네. 또 TV 토론도 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재연됐습니다. 재연되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인수위 단계에서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이나 이런 건데. 네. 그 전장현이 워낙 이제 과격한 형태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에게 전장현이란 단체가 오히려 장애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가장 뭐 역사와 전통인 단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이제 법정 단체로서 그 실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장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체들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런 전장현식의 시민 불편을 야기해 가지고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들이 이런 겁니다. 투쟁의 대상을 만약에 정치인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큰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 서울에 지하철 안 타시는 분, 그리고 또 지하철이 없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따라 조금씩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3호선과 4호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서민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왔지만은 당장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인데 대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해야겠느냐라는 것. 이게 단순히 불편 야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올바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글쎄 볼모가 됐다는 거지 혹시 만약 이 대표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볼모가 됐다는 것, 네. 뭐 그것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했다는 건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전장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할 만큼 바보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투쟁이란 방법이 이 소수자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뭐 마이크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장애인들 입장에서 박경석 네. 교장 선생님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 예. 20여 년 동안 예. 한 길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떤 뭐랄까 대단하달까 존경한달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느냐. 또 오늘은 그 오체 투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예, 예. 휠체어 없이 이렇게 기시는데 참 정말 약간 이렇게 보기에도 안쓰럽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모도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네.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본인들의 투쟁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저는 이분들과 2시간 반 동안 사상 초유로 당대표가 TV 토론하면서 의견을 듣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네, 그거 정말 좋은 장면이었어요. 인수위에서도 네. 가서 만났죠. 저도 그리고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 이미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여러 의견을 경청했고요. 그리고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광범위한 문제가 있고 저희 당이 생각하는 우선 투입의 문제, 예산 우선 투입의 그 대상이 저희는 오히려 지하철 교통에 엘리베이터를 더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광역교통, 그러니까 도시간 교통에 있어가지고 이동성이나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이 다른 것이고 뭐 가치가 전장현이 생각하는 것이 네. 항상 100%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말 안 들어줬어 이렇게 나가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당대표가 2시간 반 동안 TV에서 공개 토론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말이 안 받아들여진다거든요. 아니요, 대표님. 네. 지금 대표님 원래 노원 쪽에 예, 예. 사시죠? 예, 예. 이 4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지금 우리 방송국 있는 데가 명동역인데 예, 예. 명동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공사 있습니다. 중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동이야말로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명동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대표님 탓은 아니고 이를테면 여당 대표가 되신다면 좀 책임이나 뭐 탓을 들을 만큼의 위치가 되시겠지만 아직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여태까지 정부들의 책임이고 뭐 서울시의 책임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성찰해야 될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 2025년까지 저희가 지하철에 그 인력사 1동선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저도 미국 살다 왔지만은 네. 뭐 미국 얘기하시면서 미국은 막연하게 다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이 지금 인력사 1동선 설치 비율이 92%고요. 네. 뉴욕 메트로가 25%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 비율을 올려온 것이고 네. 역사별로 구조가 이제 그 1호선이나 아니면 4호선 그리고 3호선 일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예, 이게 왜냐면 80년대에 지어진 지하철, 70년대 지어진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대부분 설치 완료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경석 대표가 저랑 TV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전 역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탄 장애인분께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양천 한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오세훈 시장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예. 대표님 그거는 보통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그 휠체어 같은 게 못 가게 이렇게 뭐죠? 안전봉이죠. 근데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그게 9호선 없었고 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셨는지는 모르죠.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관리 책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또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더 큰지 이런 거 따져봐야겠지만 관리 책임자들은 사실 좀 죄송하고 송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네. 따져보면은 9호선 지하철은 저희가 민자 운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9호철 지하철 운영 회사는 우선 농협은행 소유입니다. 네네. 그렇게 돼 있고 물론 그렇다 해도 그 볼라드라고 하죠. 그 봉을 설치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 봉은 또 반대로 뭐냐면은 설치되었을 시 실제로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부상을 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설치가 또 올바른 것이냐는 논쟁이 있거든요. 그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치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서울시 내에서 그 볼라드 설치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는 건들이 또 있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은 볼라드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것이 그러면은 서울시장의 책임이냐? 저는 이거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왜 그렇게 올라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하긴 네네. 한데 의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네, 그러니까 네. 책임 있는 분들은 뭐 오세훈 시장을 네, 비난하는 네,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 네, 딱 하나. 네. 인사청문회에서 누구 낙마다 뭐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다. 그럼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뭐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다 보면은 원래 네. 한 10가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이 검증하다 보면은 그중에 뭐 몇 가지는 또 후보자가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네, 당연히 네. 뭐 예전에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 조국 장관이 억울해할 부분도 있었어요. 어느 네, 정도는.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조국 장관도 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실제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 가서 상당 부분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국 장관처럼 소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아마 우리 그 당선인께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종의 그러면 당선자의 시간, 당선인의 시간이 있다가 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정호영 네. 후보자가 뭐 예를 들어 입시 문제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에 따른 자료를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의혹 제기라는 거는요. 아무리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공격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축적해서 나왔을 때 본인이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일을 바로 또 자료를 획득해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준비 시간 정도를 지금 국민들이 양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그 청문회를 거치고도 의혹이 해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또 아마 여론이 또 심상치 않게 형성될 수 있겠죠. 일단 국회 시간을 갖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여론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도 입법부로서 그런 검증이 있어가지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에서 천심을 만납니다. 민심은 천심. 네, 목요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민심은 천심.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드 K란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이드 K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인사이트가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아, K, 네, 네. 코리아. 아, 또 그 K가 knowledge. 네. 네, 그래서 지혜와 또 통찰이 충만한 그런 이제 공간 그걸 이제 의미해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셨군요. 네네. 안 받아들이시네요. 아니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어색해서 네. 네네. 네, 저 죄송합니다.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초면도 아니신데. 네, 그럼요. 네. 배종찬 소장님이 진행하시던 방송에 몇 번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 대해주셨는데 네. 저는 편안하게 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은 뭡니까? 검수완박입니다. 네, 검수완박. 네. 검수완박이라 불러야 된다. 또는 검찰 개혁이라 불러야 된다 이러는데 검수완박이라 부르실 겁니까? 이게 뭐 용어가 여러 가지로 네, 용어에 따라서 진영이 조사에서 갈리기도 네, 하더라고요. 영향을 줄 네. 수도 있는데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의미는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관련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여론이 호응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네.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이번 주입니다. 월, 화, 수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게 4월 내에 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65%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반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분리법에 대해서 4월 내에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는 압도적으로 4월 처리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된 이 입법에 대해서 법안 자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더니 반대가 50%, 찬성이 39%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11%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차범위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과연 이제 용어상의 문제만은 아닐 걸로 보는 것이 실제로 4월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이유가 조금 국민들의 인식은 용어도 용어지만 상당히 왜 이렇게 좀 서두를까? 네, 이 소장, 인식이 강해요.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지금 4월 처리에 대한 것만입니까? 아니면 수사권 자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50대 39는 이 수사권 완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네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4월 내 국회 처리를 물어본 것은 일단 국민들도 좀 공감 의견이 있더라도 아니 5월이면 안 돼, 네네. 6월이면 안 돼, 연말이면 안 돼 이런 여론과 인식이 이제 반영돼 있는 것이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국민 공감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응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왜 검수완박이라 하냐? 검수완분 이런 게 좋은데 완분이라는 게 완전 분리 뭐 이런 뜻이겠군요. 예, 두 가지는 설명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칭은 아니고 네네. 이것이 이제 언론상에서 미디어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출처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용어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은가? 꼭 용어 때문만은 아닌 거죠. 뭐 시민들이 그렇게 네, 용어에 현혹되는 시민들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용어 네. 때문에 이걸 좀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좀 수용도가 높으려면은 네. 좀 더 좀 이걸 잘 이해시키는 좀 시도와 노력이 좀 충분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여론의 움직임이나 이게 좀 부정적이죠. 아. 그러니까 MBS 방금 전에 4개 여론조사 기관에 네네.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리얼미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 국정 수행 전망입니다. 국정 수행 전망인데 이 전망도 월화수목금 지난주 월화수목금 조사를 했는데 좀 요일이 지나면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인사겠죠. 아, 지금 정호영 후보자 특히 네네. 물론 한동훈 후보자도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은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별로 뭐 재미있지가 않으시군요. 아니, 잘 그래서 못 이제- 알아들어서 네. 한동훈 한동훈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다 네. 해서 한동훈인데 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입시 논란 네, 거의 그리고 백화점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반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별로 없네요. 인사청문회 지금으로선- 끝나 봐야 되고 뭐 이런 거네요. 특별하게 네. 감지되지 않는데 네. 내일이면 이제 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총리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네. 한덕수 총리.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결정을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이 정호영 후보자로 촉발된 이 여론이 파장이 다음 주 월화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거 총리 청문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3일, 24일 정호영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전망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 경기지사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수치도 수치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까지 이제 도민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가 당원 투표가 실시되고 이제 내일 발표되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누가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다 듣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민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른바 당심 당원 투표는 김은혜 의원이 조금 더 앞서지 않겠느냐, 더 앞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른바 윤심은 김은혜 의원이 등에 업고 있다. 네. 그래서 윤심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죠. 뚜껑을 이런 열어봐야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서울도 한번 보죠. 네. 서울은 송영길 전 대표가 컷오프 당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선을 네. 한다고 해요. 다시 이제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도 일단 경선 대상자에 포함이 됐고 그러면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 6명인데 누가 추가로 들어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력한 인물은 박영선 전 장관일 수 있다. 네. 이런 지난번에 이야기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추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략 공천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하게 그 굵직한 목소리로 선을 긋죠. 저는 안 나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연수 간다니까요. 연수 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굵직하긴 했습니다. 네. 네.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닌데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흥행을 위해서 선수 입장 다 덤벼라 다 모이자 뭐 이런 게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흥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좀 제풀에 지쳐버린 격이 돼버렸잖아요. 네. 자중질환, 네네. 이른바 오락가락 가락오락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좀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일지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그런 대안이 인물이 원래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뒤져봐도 아까 눈이 빠지도록 뒤졌거든요. 아, 네. 없어요. 아이고 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네. 노안도 왔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는 대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대구는 지금 네. 데이터를 다 분석을 뜯어보고 또 다시 뜯어봤는데 1강 2중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일강이 네, 홍준표, 네. 이중이 김재원, 유영아인데 아. 일단 이 대결이 김재원, 유영아가 자 호칭은 제외하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네.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됐고 박심 플러스 윤심이 된다면 홍심과 대등한 필적할 만한 그런 대결 구도가 펼쳐질 텐데 네. 단일화가 일단 안 됐어요. 그리고 아. 이게 대구의 당심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경기도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대구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강 2중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그러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후원회장을 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네. 그래서 소위 대구에선 박심이 통할 거다. 박근혜 전 네네. 대통령의 마음 지지가 네. 이거는 아니네요. 현재 아닌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유영아 변호사의 후원회장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여기 윤심이 보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이라도 돼야 박근혜 되고. 전 대통령의 힘만으로 안 되죠. 대구시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민 네. 여론조사와 또 당원 조사가 들어가는데 당원이 일방적으로 유영아 변호사 쪽으로 쏠린다면 몰라도 네. 그게 지금은 아닌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또 유영아 변호사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정치 이력이나 이런 건 좀 짧다고 할까? 뭐 그러니까요. 경력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던 분인데. 네. 바로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당선인의 또 대선 때 좀 역할을 했다면 네. 윤심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김은혜 의원처럼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1강 2중이 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네네. 민주당 경기도로 한번 가면 네. 어떨까요? 민주당 여기는 명심입니다.
이재명. 그렇죠. 네네. 이재명. 거기는 통하는군요. 왜냐면 이시가 이재명. 많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명심이니까 이게 명심 보감이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체로 좀 민심을 타고 있는 결과입니다. 명심을 타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나타나는 결과가 경기도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기반도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의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이건 명심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일일 테니까 조정식 의원, 뭐 안민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명심은 김동연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러면 추론. 경기도 지사 민주당 후보는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추론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바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많이 웃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깊은 공감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그 코너에는 여태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 특히 내일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모십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현주, 맹형균, 김정아, 조연수, 작가 이지혜, 그리고 진행의 저 오창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